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3년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산업 자료집 준비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기차, 2차 전지 같은 핵심 종목 자료집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정리를 드린 100% 무료 자료집입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의학 쪽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현재 지금 이 유전자 암진단 분야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런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세계 최초 항암 신약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업들 여러분들에게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뭐 되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많이 맞으셨을 텐데 이 화이자가 이제 엄청난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제약바이오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100억 달러 매출을 돌파하게 되면서 세계 1위 제약바이오 기업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코로나로만 2천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해가지고 화이자가 이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수백조에 달하는 이 돈을 가지고 연구 개발 비용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항암 신약 같은 신규 파이프라인들을 확보를 해서 현재 이번에 반짝 그런 매출이 아니라 해당 이런 투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혁신 의약품 기업으로서 도약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화이자 백신에 적용이 된 mRNA 플랫폼 이게 이제 항암 신약 개발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이 mRNA 현재 이제 코로나 백신 이쪽에는 코로나의 표면 단백질, 스파크 단백질을 추적해가지고 이 항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 체내에다가 넣고 이제 우리 면역 세포가 그 단백질을 대항을 할 수가 있는 항체들을 형성을 하는 걸 유도하는 작용이었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그대로 암에서도 이제 암 표면 단백질의 항원을 분석해서 이것을 이제 mRNA로 우리 체내에 주입을 해주고 암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암 백신을 통해 가지고 미리 생성이 된 그런 이제 면역 체계가 암의 그런 생성들을 막아주게 되는 그러면서 암을 예방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이제 주입을 해줘가지고 암 치료에도 이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항암 신약 분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5년 이상 주가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암 신약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은 게 2018년 이후로 이제 한 번도 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이 항암 신약 섹터가 국내 제약 바이오의 대장주로서 이번 타이밍에 귀환이 기대가 되고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혁신 항암 신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화이자가 2030년 비코로나 의약품 분야에서 800억 달러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매출 비중이 당초 이제 작년 재작년 한 8, 90% 정도 대에서 최근에 이제 40%, 50%대까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이제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치료제와 백신을 이제 제조를 하게 되면서 일부 뭐 아프리카 지역 아니면 일부 뭐 아시아 지역 이쪽으로 이제 납품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매출은 급격하게 꺾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향후 이제 1년 6개월 동안 해당이 돈을 가지고 19개 코로나 외에 치료제를 출시를 하고 파이프라인들을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2030년까지 2배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어떤 뭐 독감 백신이라고 하던가 이런 백신들을 개발을 하는 데는 10년 이상 소요가 되게 됩니다. 백신을 우리 체내에다가 주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특정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는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전통적인 백신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개발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유효성이 50%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팬데믹으로 펼쳐지고 나가지고 1년 안에 초단기간에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효성 같은 경우도 90% 이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모더나가 일상 시험을 위해 가지고 백신을 제조를 하는데 25일밖에 걸리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뭐 바이러스나 아니면 치료가 되는, 특히 뭐 암세포의 이런 유전자 정보만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임상 시험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백신 같은 경우는 인체 게놈, 그러니까 사람 유전자에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 자체가 유전 형질로서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돌연 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백신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돌연 변이를 유발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장기간 임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RNA 백신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돌연 변이 유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론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메신저 백신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소멸이 돼서 인체 게놈에 통합이 된다라고 하던가 돌연 변이가 유발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부 지금 현재 부작용 같은 경우는 좀 관측이 되고 있죠. 일부 이제 뭐 심장염이라고 하던가 심낭염이라고 하던가 요런 것들이 인제 좀 아니면 이제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면역 체계가 엄청나게 인제 망가진다라고 하던가 이런 이제 뭐 돌연변이들 뭐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일단 빈도수가 굉장히 적고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RNA 백신 같은 경우는 이론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코로나 병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존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좀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병원체를 넣는 경우들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코로나 병원체를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다가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포에 뻗어 있는 일명 이제 스파크 단백질이죠. 이 스파크 단백질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스파크 단백질을 체내에다가 발생을 시키는 mRNA를 투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 몸 안에 지금 이 세포, 지금 이 mRNA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코로나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스파크 단백질이 인제 체내에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몸에 뭐 백혈구라고 하던가 T세포 이런 것들이 인제 존재를 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인제 체내에 이상한 들어오면은 안 되는 물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인제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은 딱 보고 '아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T세포나 이런 곳에 림프구 쪽에 얘가 항원을 대상으로서 인제 항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 반응해 가지고 체내 스파크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 mRNA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RNA 백신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mRNA 플랫폼이 다른 질병에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 mRNA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뭐 항암 신약에 대한 단일 치료제, 그러니까 mRNA로 만든 그 치료제로만 단일 임상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인제 머크의 키투르다 이런 것과 합쳐져 가지고 병용요법으로서 임상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나와 주고 있는 임상들에서 흑색종, 대장암, 두경부암, 전립선암 등등에서 굉장히 우수한 항암 효과가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이 항암 mRNA 백신 일부, 치료제 일부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3상으로 거의 후임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RNA 항암 치료제와 mRNA 백신이 FDA 승인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야 이게 거의 뭐 글로벌 표준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일단 북미 지역 자체가 세계 최대
최대 바이오 시장이 되기도 하겠고, 일부 뭐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던가 유럽 같은 경우도 이런 의학 승인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 FDA의 이런 뭐 확인, 승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보증 수표다 보니까 이 승인을 받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순간에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암 백신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세계 최초 사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머크 쪽과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 면역 항암제와 mRNA 병용 투약을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결국에 이 mRNA 플랫폼이 워낙 혁신적이기 때문에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FDA 쪽에서 희귀의약품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혁신 치료제로 지정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부 임상의 일부 과정을 중단시키고 단기적으로 이제 빠르게 임상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뭐 흑색종이나 일부 암 치료에서 이제 뭐 종양을 제거를 하는 이런 수술이 진행이 되고 나서도 꾸준하게 이런 치료법들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재발이 난다라고 하면 이러면은 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완전 전체술 이후에 뭐 재발 고위험군의 흑색종 같은 경우 보조치료법으로서 이 mRNA 투약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세포가 일부의 이런 암 항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표면 단백질 항원의 유전자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투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RNA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DNA의 일부 유전 형질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체내에 어떤 뭐 영양소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DNA에서 이게 쭉 갈라져 가지고 어떤 곳으로 세포로서 이 지금 현재 RNA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지도죠. 여기서 이제 M이 붙은 거는 메신저다라고 하는 건데 보낸다. 보내 가지고 필요한 곳에다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지도를 보내준다. 유전자 지도를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RNA에다가 이 암세포의 항원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이거를 체내에다가 주입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항원이 체내에서 발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생기게 돼가지고 이런 뭐 T세포나 이런 것들이 암세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암세포에 대한 면역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암 항원에 대해 가지고 면역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실제로 암세포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사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컨셉이 지금 이 mRNA 코로나 백신을 그대로 따와 가지고 이거를 암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항원을 따 가지고 유전자를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수월했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암종별로 나오는 이런 세포들 같은 경우도 유전자들 같은 경우도 다 가지각각 다를 수가 있겠고 같은 암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항원들을 분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질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항원들을 분석을 하는 유전자 진단 쪽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겠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만 2천억 달러 이상을 지금 벌어들였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화이자가 그냥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빅파마로서 성장을 해줘야 되겠죠. 글로벌 최고 수준에. 그래서 현재 지금 이 R&D 비용들, 연구개발 비용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급증을 한 R&D 투자들을 대규모로 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뭐 암치료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십조 원을 들여가지고 대규모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신규 파이프라인들을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mRNA 플랫폼 기술력을 기반으로서 세계 최초의 mRNA 암치료제 개발 목표로서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 사업이 진행 중이겠고요. 결국에 암세포 유전자 정보 확인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유전자 진단 분야의 성장이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세계 1차 대전 당시 때 독일군이 독가스에서 이 겨자 성분을 발견을 한 부분이 최초의 항암제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백혈병 암세포의
무한 증식을 저지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완치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았겠죠. 좀 이제 이 발병을 좀 이 진행을 병의 진행을 좀 늦추는 데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아백혈병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걸리면은 3개월 내에 대부분의 환자가 사망을 했죠.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 항암제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소아백혈병 같은 경우는 완치 사례가 굉장히 다수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초의 항암제 발견 이후에 100년 만에 mRNA라고 하는 혁신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암을 완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암의 유전자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암 발생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해당 암 백신을 투여해 버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mRNA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금방 체내에서 빠져나가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수차례 이제 투약을 해야 됩니다.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2차, 3차, 4차 부스터샷을 계속 이제 맞았었죠.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수차례 투약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데믹 이후로서 이 항암 신약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서 mRNA, 암 백신과 암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급격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제 백신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신 백신 플랫폼 기술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감염병 기구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을 하는데 협력을 했어요. 아직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mRNA 백신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조만간 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해당 플랫폼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국내 공장에서 mRNA 백신 생산 체제 같은 경우는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자체 개발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다른 이제 뭐 노바백스라고 하던가 이런 기업들에게 백신 위탁 생산 그런 주문들을 받아줬겠죠. 호주의 백신 플랫폼과 마이크로 니들 패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수차례 투약을 해줘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니들 패치로서 그러니까 몸에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파스처럼 붙여가지고 이게 수시간, 수일 동안, 수주 동안 이 약효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이제 플랫폼들이 또 개발을 하고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 니들 패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mRNA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암 백신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도 발표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웅제약입니다. 미국 바이오벤처 기업 온코로스 쪽과 mRNA 항암 의약품 공동 개발 MOU를 맺었습니다. 현재 지금 온코로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이 항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자체적인 지질 나노 입자 일명 LNP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mRNA가 체내에서 바로 이제 코로나 스파크 단백질 같은 경우는 형성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도 이게 이제 정맥 주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약물이 실제로 뭐 폐나 뭐 췌장이나 이런 쪽으로 암이 있는 곳으로 가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세포막들을 통과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 mRNA가 꼭 필요한 곳에서 이런 유전자 정보를 통해 가지고 단백질들을 형성을 하는 게 아니라 소멸이 되고 유전자 정보가 망가져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mRNA를 딱 이제 포장을 해줘 가지고 필요한 이제 구간까지 뭐 필요한 장기까지 도달을 해주는 포장 기술이 이제 LNP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나노 입자 제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온코로스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 폐암 mRNA 치료제 전임상 같은 경우도 완료를 했습니다. FDA 임상 진입에 임박하고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 대웅제약과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클리노믹스입니다. 게놈 기반의 암 질병 조기 진단 기업입니다. 현재 지금 액체 생검이나 다중 오믹스 기술을 통해 가지고 최첨단의 유전자 진단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로서 매출이 한번 또 급증을 했었겠죠. 현재 이제 이 암 DNA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암 진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회사가 지금 이제 항암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와 함께 mRNA
mRNA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맞춤형 암 백신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mRNA 플랫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질 수가 있는 거는 또 이 암세포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의 유전자를 빠르게 지금 이제 유전 정보를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이 유전자 진단 기업들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겠죠.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 유전자 진단 기술력에다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mRNA 백신, 암 백신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핵심적인 수혜로서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2023년 2배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전기차, 자율주행 2차 전지 같은 핵심적인 종목 자료집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수혜가 받을 수가 있는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 자료집, 핵심 자료집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 안에 앱스토어, 이제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데죠. 카톡이나 은행 어플들 설치하는 데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아니면 이제 급등 타이밍이다라고만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데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지금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고 이용을 하시는 거 전부 다 100% 무료예요. 안심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전 시황글과 함께 당일 단타 관심주들도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제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2023년 2배 급등 기대가 되는 미래산업 자료집 게시글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 아래쪽에 쭉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있으실 거예요. 첨부 파일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자료집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 예상 종목들 그리고 상한가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 공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당장 최근에 이제 찍어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도 SY 이런 종목들 이제 찍어드려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계속 이제 급등 나와서 50% 이상 급등 강하게 이제 나와줄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찍어드렸었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라이콤 이런 종목들도 한 일주일 정도 만에 40% 이상 급등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 가능한 종목들, 상한가 이상 급등 가능한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이 장시작 전에 체크하셔야 되는 장전 시황글 그리고 장시작 9시 장시작 3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단타 관심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눌러서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미국 증시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체크하실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올려드리고요. 오늘 이제 중요할 수가 있는 내용들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 체포동의안 정국에 있어서 정치 테마주 급등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왔죠. 오늘 화천기기 이런 종목들 뭐 PN풍년 뭐 부국철강 이런 종목들 한 20% 전후로 급등세가 나타나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매일매일 벌어가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단타 진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재밌게 단타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증권투데이 게시글도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중요 정보들 매일매일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엄지척 따봉 버튼이 있습니다. 꼭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